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도 식사를 든든하게 하고 나오셨는지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요. 1년 365일 우리네 식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젓갈. 아는 만큼 더 잘 선택할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더 건강해질 것은 물론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의 지혜로 담고 있는 이 젓갈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지혜가 가득한 젓갈의 역사. 보통 젓갈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젓갈은 생선의 알이나 내장, 그리고 조개류나 새우 갑각류와 소금이 더해져서 상온에서 숙성된 것이 바로 젓갈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또 제가 느끼는 그 젓갈만의 그 특유한 맛깔스러운 그런 향과 맛은 단백질이 아미노산, 또 생선뼈가 칼슘으로 지방이 휘발성 지방산으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젓갈이라는 것이 수산물과 또 소금의 단순한 배합이라는 매우 단순한 조리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맛은 정말 풍성한 것이 젓갈만의 매력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산물을 발효한 다른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수산 발효식품에는 젓갈류, 액젓류, 그리고 식혜류 등이 있습니다. 물론 젓갈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드시는 20% 정도의 식염을 사용한 젓갈과 또 3에서 5% 정도의 식염을 사용한 굴젓, 알젓이 있겠고요. 또 젓갈의 발효 연장으로 얻어지는 젓국, 즉 액젓류라는 것이 있지요. 마지막으로 10% 수준의 식염을 함유하는 생선을 쌀과 같은 곡류와 버무려서 젖산 발효시킨 것이 바로 식혜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젓갈, 과연 언제, 누가 먼저 먹기 시작했을까요? 젓갈의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중국 BC 3세기에서 5세기, 중국 고사전 이하에서 바로 지와 해라고 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생선으로 만든 지, 그리고 육류로 만든 젓갈이 바로 해라고 합니다. 물론 이하라고 하는 기록 외에도 중국의 농업종합서라고 할 수 있죠. 제민요술에서 바로 작추기법이라고 하는 언급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생선의 창자, 위, 그리고 불에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얀 소금을 치고 조금 짭짤해지면 그릇에 담아 밀봉하고 햇볕에 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축이라는 것도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본다면 생선의 그 창자에다가 소금 그리고 고춧가루를 버무려서 삭힌 것이라는 정의가 있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젓갈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을까요? 자, 여러분 아시아의 젓갈을 한번 살펴보면 중국,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그리고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공통적인, 그렇습니다. 쌀 문화권이라는 것이 바로 공통적인 점인데요.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하얀 쌀밥에 그리고 두부부침, 그리고 지난번에 곰소 젓갈 축제에 가서 사왔던 그 아주 깔끔한 오징어 젓갈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다시 말하면 농업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콩을 중심으로 한 발효 음식이, 그리고 어업 지역에서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발효 음식이 발전을 했겠죠. 따라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젓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젓갈의 역사 궁금하시죠? 자, 우리나라 젓갈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삼국사기 신문왕조에 의하면 바로 이 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라는 것은 바로 젓갈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젓갈이라고 하는 해가 쌀이나 술, 그리고 기름이나 정말 귀했던 꿀, 그리고 간장, 된장,
포와 함께 바로 나페 품목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니 정말 귀하디 귀한 음식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젓갈, 그 이후에는 어떤 기록들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이후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고려시대 때 오면 사뭇 달라집니다. 고려 도경에서는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던 음식이 바로 젓갈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고려시대는 보편적인 음식이었고 특히 150여 종의 젓갈 제조 방법이 기록되었던 조선시대는 가히 젓갈의 중흥기다라고 할 만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발전이 된 조선시대의 젓갈은 어떻게 만들어서 먹었을까요? 조선시대의 젓갈의 제조 방법 3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재료와 소금을 넣어서 발효시킨 염해법, 그리고 누룩이나 소금, 그리고 생선과 천초, 술이나 파를 넣어서 삭힌 주국어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절인 생선에 고춧가루나 무, 소금, 누룩을 섞어서 삭힌 식혜법,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지만 현재는 염해법과 식혜법만이 그 전통이 계승되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제조 공정이 사뭇 다르겠죠. 자, 예전과 비교했을 때 현대적인 제조 방법, 젓갈을 어떻게 만들까요? 자, 일반적인 기본 젓갈이 있을 텐데요. 소금으로만 발효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양념 젓갈이 있겠고요. 자, 그 젓갈에서 액만을 분리한 액젓 이렇게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정말 품질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원료를 선별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가염 혼합한 다음 숙성 발효하고 포장하고 제품화하는 그런 공정을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몸에도 좋고 품질이 좋다라고 하는 젓갈, 우리 몸에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효능이 있을까? 과학적으로 무엇에 좋을까? 궁금하시죠? 자, 젓갈이 우리 몸에 좋은 이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젓갈은 우리 몸의 체액을 중화시켜 주고요. 두 번째,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유산균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를 돕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또 강화시켜 준다는 점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즉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부족할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이라든지 트리오닌과 같은 것들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이 젓갈이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몸에도 좋고 그리고 또 근사한 맛을 내는 젓갈, 여러분은 이 젓갈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자연의 재료를 충분히 익히고 발효시킨 젓갈, 정말 진정한 기다림이 만들어낸 미학이 아닐까요?